목표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 40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모질라는데 그래서 장표는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받아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읽어보고 또는 스터디하고 또 찾을 수 있게. 근데 제가 이거 50장의 발표를 다 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되나? 레이저 포인트가 없네요. 첫 번째,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항공이나 위성에서 지금은 SRS, 요구사항, 그 다음에 SDD, 설계서 굉장히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근데 우리, 국방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감사합니다. 2011년도에요. 우리 무기체계 매뉴얼이 나오면서, 그리고, 시험이, 검증이, 신뢰성 시험이라는 게 나오면서 요구사항을 너무도 자세하게 지금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통합시험 절차서대로 그거를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거의 설계서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쪽은 이미 2011년도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 하이레벨 리콰이어먼트와 로우레벨 리콰이어먼트라는 거를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이런 용어들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하이레벨 리콰이어먼트, 로우레벨 리콰이어먼트 모두 다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요. 우리 요구사항들을 아키텍처에 안시스 아키텍처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설계하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요. 분석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분석이 가능한 이 아키텍처로 요구사항들을 작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키텍처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프트웨어만을 국한돼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은 너무 시스템과 인베디드 돼서 중복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애매모호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자체 이 아키텍처라는 이 솔루션으로 정의하라는 거죠. 그 말은 분석이 가능한 도구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정의해라. 그 다음에 내려오면요. 여기에 보면은 안시스의 스케이드에 슛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분석이 가능한 설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설계를. 그래서 이게 뭐 찾다 보니까 요런 그 툴체인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구성이 됐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주제 가상 개발 검증인데 지금은 가상 개발 검증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시뮬레이션으로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의 주제는요. 분석이 가능한 요구사항과 분석이 가능한 설계서를 만들고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코드단에서의 검증 활동이 없습니다. 현재 수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서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바로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이 스케이드가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줘서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은 이제 거의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 코드를 가지고 하는 검증 단계는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실제 우리 장비에다가 탑재를 해서 시험을 하지 말라는 거냐? 라는 제가 캐스천을 좀 많이 받아요.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개발을 다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인데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돼갖고 탑재를 해서 기능 시험을 할 때쯤이면은요 이미 전부 다 통합된 상태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빨리 개발을 하죠. 빨리 개발을 우리가 코드를 개발했어도 이놈의 하드웨어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소프트웨어만 기능 시험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만을 기능 시험을 한다는 거는 우리 국방 무기 체계도요. 이미 탑재해서 시험을 하라고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전부 구성이 시스템적으로 다 통합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거기에다가 탑재를 해서 시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실제 여기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국방에는 DT라는 게 있는데 DT 시험이 소프트웨어 시험을 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통합이 돼갖고 실제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시험하는 단계이거든요. 얘는 소프트웨어만 국한되지 않은데 지금 마치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시험은 기능 시험은 탑재를 해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DT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럴 거면은 소프트웨어 기능 시험은 아예 없애라는 거죠. 현재도 그렇게 많은 그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험을 하냐면 DT 때 기능 시험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내놓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스템 시험에 양을 더 늘려서 시험을 더 많이 하라는 거죠. 예, 그런 어떠한 케이스로 좀 가고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이전에 발표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드에 제너레이트 된 거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의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고 설계서에서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완벽한 요구사항과 오해가 없는 그 다음에 설계서를 만들었다면은 코드 땅에서는 시험을 하지 않고 이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검증이다라고 제가 조금 설명했는데 전제 조건은 이렇게 모델과 코드는 무조건 동일해야 됩니다. 이 전제가 무조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2019년도 이전에는 요거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예. 야, 어떻게 도구가 모델이 코드와 동일해?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무기체계에서 19년도,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들어가냐면 오토코드로 생성한 코드는 신뢰성 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물론 협의해서요. 제외할 수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퀄리파이드 된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스케이드 그다음에 시뮬링크 여러 가지로 이 노력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실현이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코드 따면서의 리뷰 활동을 우리는 안 해도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코딩 룰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이 짠 휴먼 에러를 발생시킬 일도 없기 때문에 이런 코딩 룰 체킹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투백 테스팅을 기존에 했던 거는 모델과 코드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백투백 테스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에서의 안 지나가는 부분이 없고 커버리지가 다 탔다. 그러면은 코드상에서의 코드 커버리지를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전제가 있다면. 네. 네.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사례인데요. 실제 이런 모델과 코드가 동일하다라는 이 전문 도구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줄어들고 이 노력들이 줄어든 거에 DT 시험에 더 많은 것들을 인터랙션하게 한 번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기간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예. 37% 되고요. 조금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면요. 예. 지금 양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양이 많아지고 소프트웨어에. 그 다음에 매번 인력들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인력들은 당연히 휴먼 에러를 계속 발생시키는 일들로 일어날 거고요. 예. 그래서 복잡도는 더 복잡해지고요. 개발 기간은 더 안 주고요. 예. 그래서 이 고장 발생은 앞으로 제가 앞단에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사례보다도 더 많은 고장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모델 베이스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로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미국은요. 제가 미국의 기술들이 원체 뛰어나다고 저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뛰어난 분야도 있죠. 핸드폰을 만드는 우리가 더 뛰어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위성이나 이런 쪽에 미국에는 2011년도에요. 이미 10년이 넘는 이전에 2011년도에 모든 우주항공과 모든 항공기에는 MBD 방법론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이미 나왔습니다. 네, 이미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DO178C라는 규격이에요. 모델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라고 해서 2011년도에 DO331이라는 규격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델 베이스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로 갈 거면 DO331을 따라라고 이미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많은 것들을 사람이 인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MBD 방법론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뒤에는요. MBD 방법론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DO331이라는 이 규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기 인증을 받으려면 DO178C, 소프트웨어는 DO178C를 다 따라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가망 당국에서 군은 밀 516C를 따르지만은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는 DO178을 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MBD 방법론은 331을 따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31에는 어떤 게 되어 있냐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331에는 실제 매뉴얼 코드보다도 해야 되는 항목이 12항목이 더 늘어났어요. 12항목이 항목이 늘어난 거지 시간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항목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베리피케이션 활동이나 이 디자인 쪽에서 분석이 가능한 요구사항과 분석이 가능한 설계서를 분명히 만들고 걔를 시뮬레이션 하라라는 검증에 대한 액티베이트가 더 늘어났고요. 예. 이거는 참고용어로 계속 보십시오. 뒤에는 제가 참고용어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단에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 V 모델에서 이 아키텍처와 슛은 요구사항과 설계를 담당을 하고, 예, 실제 테스트나 모델 베이스의 테스트는 전부 다 도구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코드를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시뮬레이션한 데이터가 테스트 케이스다라는 용어를 썼고요. 모델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베리피케이션 활동들을 전부 다 자동화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는 장표고요. 예.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들도 분석이 가능한 요구사항들로 정의를 하고 설계에서도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을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의 검증들만 있지 코드를 가지고 하는 검증은 이제는 너무도 노력 대비,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은 맞죠. 근데 노력 대비 우리가 얻는 게 너무도 없는 그런 지금 코드 단의 검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방안에서 제가 조금 DO331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고 스페시fik한 모델, 디자인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지를 좀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발표 장표는 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또는 더 깊이 좀 볼 수 있게끔 제가 좀 만들어 놨고요. 뒤로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가상 개발 검증이래요, 세미나가. 가상 개발 검증. 제가 그러면은 이 시뮬레이션과 분석이 가능한 요구사항을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고 분석이 가능한 디자인을 도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가상 개발 검증 환경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우리는 UAM과 그 다음에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성에 띄우는 어떠한 우주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 환경이 너무 복잡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얘를 운용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대표적으로요. 우리는 지금 현재 UAM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이제 날아다니는 이제 택시들이 이제 생길 건데 이게 도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딩에서 빌딩 사이로 움직이거나 고도도 굉장히 낮죠. 우리가 여객기의 안전한 고도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아닌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아주 복잡한 이런 환경이 사람이 이제는 고민해갖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계가 머신러닝들이 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기계들이 만들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늘어날 거고요. 그런 시간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단에 설명드렸던 거는 그러면 개발자가 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리려면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냐라고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코드 좀 그만해라. 네.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지금 1970년도에 나왔어도 지금 개발자 수준이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뭐 40년이 지났으니까 늘어나느냐? 소스 코드의 코딩 기술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런 곳에서 제발 이제 사람이 좀 짜지 마라. 그래서 검증을 목적으로 하면요. 제가 그림 하나 장표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는 좀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그림인데요. 네. 이 그림의 그 원칙은 뭐냐면요. 우리 리퀘어먼트를 개발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트레이스도 해야 되죠. 리퀘어먼트 하나 개발하려면요. 일치해야 되고요. 예? 정확해야 되고요. 스탠다드에 컨펌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시스템에 컴플라이 해야 되고요. 이 요구사항 하나만 그 작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한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해 검증해야 되는 항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MBD 프로세스에 이런 것들이 다 도구를 이용하고 분석이 가능한 도구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설계를 한다면 이런 일들이 노력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이 시스템들이 해준다는 거죠. 예. 그 요구사항의 많은 양, 그 많은 설계서를 언제 일일이 사람이 링크를 다 걸어서 트레이스 하냐 마냐를 따지고 있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코드를 가지고서 코딩 스탠다드가 없어지고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이 디자인에 컴플라이 하냐 뭐 이런 검토 리뷰들은 전부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예. 그 다음에 모델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로우 레벨 테스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단위 시험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없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는 통합 시험에서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인터랙션에게 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갔고요. 정리를 하면은 양이 너무 많아졌다. 예. 양이 많아져갖고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을 투입해갖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고장, 사람이 많이 개발할수록 휴먼 에러는 더 늘어날 거고 그거는 치명적인 오류와 고장으로 일어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람이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스케이드 도구들을 이용해서 코드 제너레이트를 해라 라는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MBD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 MBD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미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은 지금쯤은 우리 국방, 우리 우주항공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거의 이득은 사람이 코드에 대한 짜는 시간들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줄어든 시간에 우리는 통합적인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조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